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이상이신 분이십니다. 우연히 커피앤톡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사연을 들으며 나쁜 일들을 같이 욕할 때도 있었고요. 일이 잘 풀린 사연들을 들으며 제 마음도 통쾌해했던 날도 있었어요. 고통을 겪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이상하게 연대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내 상처도 떠올랐어요. 저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지만 사연이 많은 사람들도 좋은 삶을 살아가며 용기를 얻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써보게 되었어요. 이야기는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용기를 얻게 될 것 같아요. 하늘은 항상 제 편이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혼을 했어요. 전 남편은 식품 가공업체 사장이었고 저는 대기업에서 일했어요. 전 남편과 저는 회의를 자주 해서 눈이 맞아 결혼했어요.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를 키우는 일에 힘쓰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남편의 회사를 도와 회사를 키워나갔고 부족함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부부 사이가 좋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좋아해서인지 좋은 아빠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커서 서운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며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많이 쌓았어요. 아이들은 저에게는 말 못하는 비밀을 많이 털어놓았지만 아빠에게는 아무런 속임 없이 속마음을 털어놓던 관계였죠. 남편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 여행을 자주 다니고 매 기념일에는 좋은 선물을 줬어요. 우리 가족은 그런 시간들을 행복하게 보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생겼어. 우리 이혼해야 할 것 같아 라는 말이었죠.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가족을 놔두고 바람을 퍼부을 수가 있을까 싶었죠. 남편은 그저 술집 여자나 어린 여자와 어울려 놀 뿐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로 마무리되었어요. 함께 한 시간들이 그리운 마음과 함께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싶었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결심도 했어요. 그 순간의 아픔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시간이 가면 자라날 것이라 믿어요. 거기에 아이가 있는데 내가 그 아이를 원해? 그 아이 옆에 내가 있어줘야 해. 벌써 15년을 혼자서 크웠어. 더 이상 나도 지체할 수 없다고. 15살이고 우리 큰애랑 동갑 아니야? 두 집 살림을 해왔어. 아주 오래전부터 미안하지만 맞아. 그 아이도 우리 큰애랑 같은 나이야.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 집에 가서 살고 싶어. 그 아이들한테도 이제는 번듯한 아빠 역할을 해주고 싶다고. 그동안 아빠 없이 많이 힘들어했어. 그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도 아직은 아이야. 당신, 나랑 이혼하면 우리 아이들도 아빠 없는 아이들이 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생각을 안 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그럼 어떻게 일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나보고 어떻게라고. 지금까지 너랑 사라졌잖아. 나도 그 아이들도 더는 안 돼. 이제는 내가 양보해. 그때 남편이란 우리 가족다운 안중에도 없었어. 혼내자. 더 신경을 쏟는 상황이었어. 너무 서운했어. 너무 답답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돈 있는 남자들, 여자 조심해야 한다는 말, 그때 실감했어. 이혼해주면 위자료 두둑이 챙겨줄게. 원하는 액수를 말해. 최대한 맞춰줄 테니까. 위자료. 무슨 위자료? 나 이혼 못해. 아니, 아내 그 여자한테 가서 말해. 당신 포기하라고. 조강지 체제랑 살아야지. 무슨 바람난 여자하고 살아. 했던 말 또 하게 하지 마. 내 마음은 변하지 않다고. 나를 그만 놓아. 아이들이 나를 원한다고. 그럼 그 아이들 데리고 와. 내가 키워줄게. 넷을 다 내가 친모 정성스럽게 키워줄 테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살아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피곤해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도록 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제가 아이들을 모두 키워야 했지. 아이들이 마음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순 없으니까. 이해 못하냐? 나 당신 필요 없어. 나 이제 당신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아. 집에 가서 떨어지고 싶다고 말했잖아. 왜 이해 못해? 짜증나서 자극하지 말고 그만둬. 계속 그러면 확인자료도 안 주겠어. 알았어. 그러면 나한테 이혼 얘기하지 마. 이혼은 무슨 소리야. 나는 결코 이혼 안 할 거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누가 이혼하기 좋다고 해주는데 외도나 부정한 이유로 태어난 아이까지 각종 시선 받으면서 살아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 이혼하면 위자료를 준다고 하다가 안 줄 수도 있어. 제발 이혼해주세요. 나 정말 미쳤어. 그녀를 잘 살게 하기 위해 이혼해주세요. 둘이 평생 불륜하라 했어. 이혼 안 하면 그렇게 될 거니까 마음을 굳게 먹었어. 그 후로 얼마 후 전 남편은 짐 싸서 떠났어. 우리에게 모든 재산적 지원을 끊었어. 우리 아이들까지 영양 음식을 준비하는 돈도 끊었어. 그런 집에서 살았던 것은 제 남편이었어. 드라마에서 봤을 때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 집안에서 얘기할 수 없어서 참았고 제 정신이 날 것 같았어. 남자에 미쳐버린 전 남편은 처녀와 함께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이들을 모두 키워야 했지. 아이들이 마음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순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모든 지원을 끊은 것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왔어요. 사모님, 집에 계셨네요. 사장님께서 연락은 안 받으셔서 일단 왔는데요. 집 내놓으신 거 맞죠? 집 보러 왔는데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집 내놓은 적 없는데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지하고 생각 없는데요에 사장님께서 며칠 전에 집 내놓으셨어요. 빨리 팔아달라고 하셨는데요. 아이 얘기 못 들으셨어요. 네, 아니요, 전혀요. 그리고 저희 집 내놓을 일 없으니까 이만 나가주세요. 이 인간이 저 몰래 집도 팔려고 했던 거예요. 전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합니다. 집도 4명이 차도 4명이자 그러니 집도 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돈 벌어서 산 건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뭘 그래? 다 팔아서 당신 거리에 나 함께 할게 얘기니까? 그런 줄 알았어. 나를 거리에 나 함께 할 거라고. 당신이 벌어서 당신이 산 집이라고. 그럼 나는 집에서 놀았니? 내가 집에서 당신 빨래하고 당신 먹이고 그런 건 벌써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건 법정에서 가르자. 이혼하자니까. 왜 사람을 이 지역까지 하게 만들어? 내가 이혼해주면 위자료 2기 준다고 했어? 안 했어. 이혼을 안 해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이 집 팔면 나만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 우리 애들은 어디 가서 살라고. 도대체 왜 우리 애들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됐고 내 말 알아들었으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해. 이혼만.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안 그러면 국물조차 없을 거라고 말한 거야. 어째서 사람이 갑자기 이러할 수 있을까요? 진짜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처자식이 평생 살았던 곳인데 이 집이 없으면 더 갈 곳이 없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처자식을 내쫓으려 하다니요. 그때 전 남편을 얼마나 원망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참아야 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혼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만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 사람을 어떻게 꺾어야 할지 많이 생각했어요. 왜 저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냥 있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찾아갔어요. 전 남편의 비서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냈고 집으로 갔어요. 제가 살았던 집보다 더 좋은 지역에 더 큰 집이었어요. 돈을 벌어서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컨드 여자처럼 느낄 만큼 더러웠어요. 그때 상대방이 집을 나오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녀의 아이와 전 남편이 함께였어요.
아이를 밖에 보내고 난 후 전 남편이 다가왔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이혼을 하자고 말 못 들었다고? 찌그러져 살래? 함께 버리고 왜 나만 잘 살고 싶냐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실수했어? 왜 찌그러져 살아야 해? 우리 애들은 아빠를 잃고 싶은 죄가 뭔가요? 당신과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다 봤는데 왜 저는 조용히 살아야 하나요? 앞으로 제 삶은 당신과 이혼하고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는데 그래도 왜죠? 진짜 아이를 보고 액시맘 다 짜고 이러면 그의 엄마를 어떡하나요? 이게 어떤 행동이죠? 당신의 삶은 당신 마음대로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나온 것인데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당신이 그리고도 아버지라고요? 그래요. 너 잘 말했어요. 나는 집안에서 아빠 할 일 없으니까 자국을 찾아오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자식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상녀 사이에서 가장 낳은 아이만 소중히 대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거 어떻게 그런데? 그저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운다고 말할 뿐입니다. 여보, 정말 역겹게 만들죠? 더 그러면 아이들은 더 싫어하잖아요.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입종하고 조용히 사세요. 아줌마가 뭔가 잘못하다고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당신이 데려갈 이유가 없다고요. 뭐라고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키우려고 진짜 가졌던 거요. 당신 정말 미쳤나요? 그러죠. 나도 미쳐요. 그럼 이혼하려면 연락하세요. 아, 전에는 나 찾지 마세요. 알겠어요. 남편은 날 억지로 끌어내고 제 몸이 바닥에 부딪혀서 버려졌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자식 아니라고 남의 자식을 키우려고 그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생각했어요. 절대적인 이유로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미쳐버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자식들을 돌봐야 할 텐데 왜 다른 사람 자식의 쪽을 더 챙길까요? 제정신인 걸로 생각했었는데 자꾸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고 부모 없이 클 생각하니까 더욱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걱정해서 눈물만 흘리네요. 다른 사람들 눈치 따윈 생각도 안 하고 운전하다 보니 만신창이가 되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총알이 날아다님은 동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네요. 돌아가서 쉬는데 내 몸이 아프네요. 대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지금 우리 집을 버렸어요. 우리 버린다고 바람 피울 여자랑 살 거다고 집과 차 등 모든 걸 팔고 우리를 거지로 만들었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빠가 지금 미쳤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거지가 되어야 하죠? 엄마가 돈을 벌어내니까 걱정하지 마요. 알았어요. 아빠가 저럴 줄 몰랐어요. 엄마가 돈 벌고 나도 잘 키울 거라고 애들이 다 엄마 없어도 걱정하지 마요. 어떻게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엄마가 돈을 벌겠어? 나는 학원도 다니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울지 말고 걱정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부부가 이혼한다는 걸 자식들이 알게 되는데 남편이 정신이 너무 확고해서 미쳐버린 것 같아요. 정신을 바로잡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잘 사는 척하고 싶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남편을 보내주지 않은 건 벌을 주고 싶어서라는 이유예요. 저는 하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원했습니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운이 좋은 것은 비상금이 꽤 있었어요. 그 돈을 갖고 있던 팔찌 반지 목걸이와 황금 가방을 판 것이 기쁜 일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집 하나를 구입했어요, 얘들아.
비록 집이 작아지게 됐지만 엄마는 절대로 작아지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가 너희를 잘 키울 것이며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울 것이니까 너도 기복하면 안 되며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해. 알았지? 이전보다 우리는 먹고 입는 것이 힘들어졌지만 사실이야. 엄마는 세게 굳이 하지 않아도 돼. 너희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가 키우기 위해 돈을 벌 수 있을까? 대기업에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들은 부랴부랴 돈을 벌지 못하여 삶의 목적은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너희는 지역 것으로 걱정하지 않고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 알았지? 아이들에게 강을 빼나 신경은 살아. 아이들에게 강 좌표는 잘 또하는가 해서 놀랍다고 해야겠지만 사실은 이롭다. 달콤한 살면 강 뚫고 출력하고 낮에 아문 배달 그리고 가만코 식당에서 밤까지 일을 했지만 몸은 살아.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먹이고 입히는 정도가 딱이었습니다. 마지막 당대회 모두 닫아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부부가 이혼한다는 걸 자식들이 알게 되는데 남편이 정신이 너무 확고해서 미쳐버린 것 같아요. 정신을 바로잡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잘 사는 척하고 싶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남편을 보내주지 않는 건 벌을 주고 싶어서라는 이유예요. 우리 가장, 우리가 미스해온 첫째는 엄마가 가난해서 더 이상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도 학원에 다니지 않아 성적이 나빠졌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도 없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용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엄마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담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미안한 일이었고 애들을 보면 눈물이 나오더군요. 사춘기 시기라 대화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공부는 유지해야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는 아르바이트는 막지 않겠다면서도 고등학교 공부는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했고 다른 애들은 학원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내 선택이지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주는 용돈 때문에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된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아빠가 바람을 안 피우지 않았다면 더 좋은 상황이었을 텐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엄마와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래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내가 고생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말이야. 그러면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니까? 미안해, 엄마. 내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 짜증이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건 원망하지 않을게. 괜히 성격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사춘기 때 원망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젠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리어내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쳐 안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한 해를 했고 이로 인해 방황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해 행동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 남편은 집을 떠나고 수개월이 지났지만 연락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게는 단순히 아이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성실함을 입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움 때문이 아닌 붙잡기 싫어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도 당한 후에도 자존심상 얼마나 연락 안 했을까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사실상 부부 생활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중 다쳐서 기형을 입었습니다. 가난하여 돈 걱정부터 했던 상황에 보험으로 치료비를 어느 정도 마련했지만 일을 할 상태가 아니라 형편이 심해졌습니다. 큰이 작은이는 학비, 급식비마저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로서 등록금이란 금액을 내지 못한 채 전문가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을 찾아왔어. 미안해. 엄마가 깜빡해서 돈을 못 넣었어요. 엄마가 빨리 낼 거예요. 급식도 못 먹어서 배고파요. 여기 앉아요. 엄마가 밥 빨리 차려줄 거예요. 아, 됐어. 저는 알바 가야 돼요. 엄마는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아직 미성년자예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란 걸 알아요. 미안해요. 엄마가 정신 차려서 잘 키울 거예요. 지금 나가야 해요. 그럼 저녁 맛있게 해놓을 테니까 바로 와주세요. 알았죠? 사실 돈이 없어서 급식비를 못 냈어요. 어느 정도 기다려줄 거라 생각했어요. 돈 문제는 어디 가든 냉정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돈을 빌릴 수도 없었어요. 자식 일로 마음이 급해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아, 왜 이제서야 이혼하자는 말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혼 얘기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싫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싫은 게 없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요? 당신도 그래도 아빠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돈은 줄 수 있으시겠죠? 아, 뭔 소리예요. 전화하지 말라고 했죠? 돈 달라고 전화한 건 맞아요. 이혼할 거든요. 돈을 주겠다고 하면 돈을 갖다 줍니다. 필요한 돈이라고요. 아빠라면 아이들을 위해 노릇을 해야 해요. 학비와 급식비를 대라고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친자식인 줄도 모르게 나는 부인과 함께 훌륭한 자식들로부터 그렇게 나뭇가지처럼 손을 놓는다고? 이년아, 앞으로 이혼하겠다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마. 남편은 우리를 완전히 무시했어. 정말 참담해. 같이 살던 때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더 충격이었어. 그때의 그 사람은 이제 내 남편도 아이들 아빠도 아닌 걸 깨달았어.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남편에게 한 번도 미안해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런데 어쩌지? 지금은 아이들의 학비와 급식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 발이 고여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예전에 같은 학교 선배가 살던 동네에서 장사를 하던 걸 생각했어. 그 선배한테 빌려서 아이들의 등록금과 급식비를 마칠 수 있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회복하면서 단기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어. 백화점 시식 코너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어서 일할 수 있었어. 먹어보라고 권유받았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가출한 여자를 마주쳤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일하는 걸 모른 척하려고 했지만 그 여자가 먼저 다가와서 말했어. 이렇게 여기서 일하시는 거 너무나 초라하네요. 어머, 그렇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아 살면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보니까요. 명품을 입고 여행을 가는 대형 여행 가방을 몇 개나 샀다고 하셨죠. 제가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연말에 기분이 어두워져서 기분이 안 좋다고 말했지만 입 밖에도 못 나가게까지 하는 말들은 그만하세요. 아이들은 먹여 살려야 할 대상이지 학비도 못 내고 급식비도 10만 원도 못 내서 소외감을 느끼면 안 좋아요. 우리 큰애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대체 어떻게 유학을 간다는 거죠? 우리 애들과 같은 나이가 아닌가요? 그래도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취업할 거라고 하면서 수고해. 정말 힘들게 살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녀는 또 왜 유학을 보내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짓거리는 멀리해야 해. 별 소용이 없을 거예요. 든든한 주머니를 갖추고 싶지 않다면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피가 흘러나는 이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말을 하다 보니 더 감정이 격해져서 나는 짐승처럼 울어댔어요. 남편은 오히려 차분하게 나를 질타했어요. 얘야, 내가 년하고 낳은 딸 싫다고 했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상스러울 수가 있어? 그래서 와이프 머리 잡았었어요. 사람들 다 보는 백화점에서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얘야, 내 와이프는 나야 나네. 법적 와이프는 나라고. 어떻게 내 앞에서 와이프를 우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너랑 나랑 이미 끝장 본 사이인데 왜 자꾸만 질척거리는 거야? 끝내주자. 좀 끝내고 집에 와서 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우리 애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아, 저도 너무 답답하긴 했지만 아빠가 키우는 다른 집 자식이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애들도 많이 울었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친자식은 모른 척 내버려두고 다른 자식을 그렇게 아끼는지 너무 서러워요.
그때 정말 이혼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또 참았어요. 제가 여기서 놔둔다면 그 인간이 날 괴롭히고 떼어낼 것 같아서요. 속이 시려하긴 했지만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혹시나 이 인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제가 이혼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 인간의 재산은 우리 애들이랑 저에게 올 것이니까요. 그래서 악착같이 이혼을 안 하고 버텼던 것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애는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한 친구가 또래들과 노는 시간을 줄이고 집에서 공부에 몰두하는 모습에 놀라며 지켜본다. 그 친구는 엄마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아빠에 대한 미움을 품어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친구는 부모님을 복수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상황은 뜨겁고 강렬한 복수의 열망으로 인해 긴장되는데 그 친구가 돈을 벌어 가족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성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이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 성적이 한 번에 상위권으로 올라갔고 인생 목표를 설정하며 미래를 구체화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황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며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크게 성공해왔습니다. 우리 딸은 3살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성적을 유지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아서 수시보다 정시를 노렸습니다. 희망하는 대학 중 하나에 합격했지만 추가 등록금을 내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딸이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데 엄마의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아 아빠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등록금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딸이 스스로 노력하여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매우 기특하게 느꼈습니다.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을 위로해 준 것으로 제 속에선 안심했습니다. 난 대학에 붙었으니 곧 좋은 직업을 얻을 것임을 확신하며 공부하며 알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딸의 행복과 무거운 짐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딸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딸은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미래를 이룰 것이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 남편이 도와줘서 행복했던 주인공은 딸이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지만 등록금이 취소되었다는 안내를 받는다. 자식을 등록해준 것으로 알았던 아버지가 등록금을 환불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남편과 싸워서 등록금 환불을 받게 되고 딸의 중요한 일을 망칠 수 있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에 아버지와 모녀는 싸움을 벌이고 이 상황에서 주인공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 건드리는 신용이라고 해봐 그게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생님은 다른 사람한테 한타를 해요? 앞으로 내 남편한테 어떠한 이유라도 전화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진짜 사람인가요? 어떻게 남의 남자를 빼앗아서 남편 역할, 아빠 역할까지 하면서 본처와 자식의 인생을 망쳐 놓냐고. 너무 화가 나서 그녀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없었어요. 전 남편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회사에 찾아가도 보안팀이 저를 가르쳐서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큰딸은 서러워하고 화가 나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빠 되는 제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딸을 안고 달래는 것뿐이었어요. 상간녀의 잘못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협의 이혼을 원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로 이혼 소송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변호하는 틈도 없이 사실과 반대로 이혼을 당했고 등록금을 주고 이혼까지 하게 된 거죠. 남의 인생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참아요? 항소를 하려고 했지만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상간녀를 고소했습니다. 그 후로는 애들도 아빠에 대해 모든 것을 접었어요. 견딜 수 없어서 화냈다. 딸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털어버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대학에 가지 못해 재수를 했고
그 후 더 좋은 대학에 장학생으로 합격하여 4년 동안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의 세월이 흐르고 우리 애들이 저와 남편이 헤어지게 될 때 제 나이에 당시 전 남편에게 손목에 수갑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당신 조강지 첫 만남의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날 아직도 변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니요, 제가 아무렇게나 찾아온 건 아니니 걱정 말아요. 어디 가시는 건가요? 해외로 가시는 건가요? 그리고 자, 그럼 지금 피자를 2개 주문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 딸은 식품의학안전처에 입사하게 되었고 아들은 경찰이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아버지로부터 배신당한 날 이후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식약처에서 공무원이 되었고 아들은 대학 중에 경찰 시험을 봐 하나에 합격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대단한 아이들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이미 커버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큰딸은 우리를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강한 복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심 덕분에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직업을 얻게 되었고 이런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장은 회사를 나가고 공정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사업을 조사하던 저희 딸은 많은 희생을 거치며 이를 밝혀냈고 사실이 드러난 후에는 더 이상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감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결심한 우리 가족은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인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투명해지기를 바라며 저희는 이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품보관법과 제조 과정을 비디오로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걸 보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정말 더럽게 운영되는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시중에 팔린다는데 그 과정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말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요. 또한 부정행위로 인해 회계부정과 세금 회피가 발생한 것도 들었고요. 제 남편이 상점에서 회사 비용으로 1년에 6천만 원을 쓴다는데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명품 가방, 명품 옷, 스포츠카가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까요? 너무 이치에 맞지 않아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해요.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도주 위험이 있어서 급하게 체포됐고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계획한 것 같아요. 그날 경찰과 식약처 공무원이 수사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한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말을 했다고 해요. 제 잘못이면 너희도 잘못인 것을 알아야 해.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체포하고 나는 절대 방해하지 않을 거야. 이것과 나의 관련이 무엇인지 말하는 건지. 당신의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니야. 범죄자들은 어떻게 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라는 내 이야기는 우리를 사제에 몰아놓고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고소한 기분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전 남편이 수감된 후 몇 년이 지난 뒤에 시원한 감을 느꼈다. 이혼하면서 당하지 않았나? 주지처의 상간녀에 의해 버려진 상황에서 살았던 자식들이 권태에 빠져버렸다. 3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면에서 자체증이 움직였고 눈물이 쏟아졌다. 모든 일의 결과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전 남편의 최후는 참담했지만 그의 의붓 딸은 미국에서 돌아왔지만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 그 상간녀의 은혜로 살아온 자식들이 돌아오는 것이 힘들었고 그에 대한 마음이 아프다. 벌을 받는데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 인간이 깜방에 처박혀 편지를 쓴다. 이렇게 부탁했어요. 아, 미안해요. 정말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만일 시간이 된다면 나에게 면회를 요청할래요? 아이들이 정말 잘 키우고 있어요. 날 미워하지 않는다면 너무 좋을 거야. 미안하지만 아이들에게 잘 대해줘서 나 좀 빨리 나가도록 도와줘. 저는 무무응으로 대응했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 돌아갈 거란 생각을 했나 봐. 여전히 나 확실히 미친 것 같아.
생각이 없는 건지, 너무 친치인지, 아니면 치매에 걸린 것인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할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시원하다. 안에서 난 이혼 안 하면 어서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죽상해. 안타깝다. 내 상을 알고 속을 뒤집는 말을 자꾸 했어요. 많이 했죠? 그래도 지금 진짜 좀 시원해졌어요. 제 마음은 여기까지였어요. 이제는 고요히 살 거예요. 아이들도 이젠 원망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제 일에 전념할게요. 큰 일을 겪어보니까 작은 일은 잊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봐요. 웃는 날이 많아질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